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제니스 캐플런 지음. 삶에 있어서 감사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이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참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려고 하는데도 또 삶이 힘들고 팍팍해지다 보면 감사라는 단어를 잊게 되고,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불안함과 불행, 불만족 이런 것을 가지게 되는데,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 만족, 감사함을 항상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시청자분께서도 그 책에 대한 좋은 내용을 들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또한 이 책을 리뷰함으로써 또다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책 구절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행복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 이 책을 읽은 후 당신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존 태프턴 재단. 그렇습니다. 삶은 매 순간 매 순간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행복한 것도 제 선택이고 불행한 것도 제 선택이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고 어떤 사람은 땅을 보면서 우울해하는 경우가 있듯이, 지금 비록 힘든 상황에 고 불행에 빠져 있더라도, 그리고 그렇더라도 그래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다라는 1장의 제목 타이틀이 있는데요. 실제로 감사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저는 그 블로그 상에서는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감사일기를 좀 제법 쓰기도 썼었고, 그리고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감사일기를 쓰는데, 감사일기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출근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다고 글을 쓰게 되면 정말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우러나듯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또 제 삶이 더 소중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더 삶을 살아갈 의지와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뭐 한 줄 내지 세 줄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감사일기를 써보면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니까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를 좀 더 만족스럽게 해줄 무언가가 있다는 점을 알지만 그것을 얻으려 노력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들판 한가운데 마법의 행복 돌멩이가 떡하니 놓여 있는데 우리 중 절반은 애써 그곳으로 가서 돌멩이를 집어들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나 역시 그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한 번도 마법의 돌멩이 근처에 가보지 않았던 한 사람이다. 나는 그곳에 그 돌멩이가 있다는 점을 알았고 늘 그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항상 무언가가 내 발목을 잡았다. 이렇듯 감사하는 것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글귀가 있어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제 인생은 1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을 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긴 하지만 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를 바꿀 사람은 저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정신 차리고 제 삶을 살아가야지, 제가 힘들다고 울고 있고 넘어져서 뭐 바닥에 앉아 있고 그렇게 있어 봤자
남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멩이를 줍는 시도 이렇게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일기의 좋은 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한 가지 결과는 감사일기를 쓰면 효과가 좋다는 점이다. 조사자들은 매일 밤 그날의 감사한 점을 3개씩 쓰는 사람들의 경우 행복감이 올라가고 우울감이 낮아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되었다. 감사일기를 쓰면 심지어 숙면을 훨씬 더 잘 취하게 된다고 한다. 인생의 다른 순간마다 다른 감사거리가 생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일은 축복이다. 이렇듯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삶 자체가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물며 매일 먹는 밥조차도 농부들의 피와 땀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은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일과 현재를 누리는 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감사의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매일 아침 밖으로 나오면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여기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언제 또 이런 곳에 살아보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싶지 않아요. 부모로서 삶의 태도를 자식에게 가르쳐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불평불만이 많으면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삶의 태도로 받아들여서 실천하게 되면 자녀들도 본받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자신이 바꾸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느라 시간을 낭비한다면 결코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마르쿠스의 한 명상 구절을 펼쳐놓은 채로 침대 옆에 두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있다는 것이,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즐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인지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조차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리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간이 힘들 수는 있지만 이 힘든 시간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점을 생각해내라는 뜻입니다. 저는 삶에 있어서 워킹맘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비록 힘들더라도 자녀가 그리고 가족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항상 감사하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 큰 축복이기 때문에 좀 제 몸이 힘들더라도 이 또한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망치지 마라. 지금 가진 것이 한때는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참 이런 글귀를 보고 저 또한 크게 머리를 맞은 듯이 좀 어질했었는데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집을 25평을 살고 있는데 이 집을 갖기 전에는 정말 이 집 자체도 갖고 싶었었고
이 집만 가지게 되면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막상 또 집을 제가 소유하게 되고 이 집에 또 익숙해지니까 점점 더 넓은 집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또한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집이었었는데 여기에 익숙해져서 더 다시 또 다른 욕망을 바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참 저한테는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한 구절이었고 지금 물론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의 삶에 만족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충분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감사라고 합니다. 살면서 저한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우연으로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한 마음은 다른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항상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제 중심을 다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지금 제가 소개해준 글귀 말고도 더 좋은 글귀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행복한 하루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